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20도 넘게 오르겠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주말에는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쌀쌀하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서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고 봄볕까지 내리쬐면서 경북 동해안의 낮 기온 20도를 넘어가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낮 기온도 어제보다 1에서 2도가량 높겠는데요. 다만 강한 바람에 체감 온도는 다소 낮겠습니다. 오늘도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으로 대기의 질이 괜찮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경북 동해안에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졌고요. 오후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주말 내내 쌀쌀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 18도, 영덕과 포항, 경주가 21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도 맑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16도, 독도 13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맑은 하늘이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다시 봄 날씨를 되찾겠고요.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이 없어서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규모 5.4의 포항 지진은 지열발전소 컨소시엄과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관련 기관의 부실에서 비롯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두 20건의 위법 부당 사항이 확인됐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지진은 결국 인재였다는 감사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지역발전 컨소시엄의 안전관리 방안 수립 미흡과 관리감독 소홀 등 20건의 위법 부당 사항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산자부가 미소지진에 대한 위험도 분석과 안전조치를 하지 않는 등 대응이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자부에서는 유발 지진이 충분히 가능할 거리라는 중요성을 인지를 하였고, 따라서 이런 3.1 지진이 보고가 왔을 때 충분한 대처를 하였다면 포항 지진이 발생하였지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또 감사원은 2014년 지열발전 컨소시엄이 스위스 바젤의 지열발전 중단 사례를 알면서도 이에 대한 협의나 보고는 물론 포항시나 지역 주민에게도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2017년 4월 본진의 전족격인 규모 3.1 지진 발생 이후에도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은 물을 주입했고, 이 과정에서 산자부는 유발 지진인지 확인조차 하지 않고 지진 위험도 분석 등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열발전소를 추진했던 사람들이 지진 단층이 있었다는 알았다는 거죠. 그러면 알면은 알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면 그 단층이 있기 때문에 지진 발생할 위험성이 상당히 있잖아요. 감사원은 해당 기관의 위법 부당 사항에 대해 징계와 문책 요구 2건, 주의 요구 9건, 통보 9건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해 정부와 사업자의 부실한 관리 감독이 결국 포항 지진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이 또다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1년 5개월이나 걸린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지나치게 부실하고 산자부 등 관련 기관에 대해서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감사청구로 감사원이 1년 5개월여 만에 지열발전 감사보고서를 내놓았지만 부실감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열발전 사업 기획 당시 지진 위험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감사원은 산업부가 유발 지진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해 책임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유발진이 일으킬 수 있다는 위험성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그 관련된 사람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 이후에 전개 과정에 있어서도 유발진에 대한 산자부의 책임은 부지 선정 시 지진 위험성 검토와 관련해서도 감사원은 지질 조사가 불충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산업부와 사업자 손을 들어줬습니다. 위험도 조사는 안 할 수도 있다. 뭐 어쩔 수 없이 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피해가는 면피를 주는. 또 시추 과정에서 사업자가 지진 위험성을 확인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기 어렵고
수리 자극 시 고압의 물을 주입한 것이 지진을 유발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시민단체는 부실한 감사 결과도 문제지만 감사원의 솜방망이 처벌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포항 지진으로 2천여 명의 이재민과 천문학적인 재산 피해가 발생했는데 산업부 등 관계자 처벌은 징계 요구 1건과 문책 요구 1건에 그쳤습니다. 잘못한 것에 대한 그 감사가 이렇게 했으면 잘못한 것에 대한 징계가 나와야 되잖아요. 징계 수준이 아주 손방망이 수준에 불과하다는 거. 포항 112로 촉발 지진 범시민 대책위도 성명을 내고 책임자에 대한 형사고발과 정부의 사과, 포항 시민들에 대한 피해 배상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과실이 명백해진 이상 포항지진 특별법을 개정하여 피해자인 포항 시민들에게 지원과 보상이 아닌 배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포항 지진이 정부의 부실한 관리로 발생한 인재로 또다시 확인된 만큼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피해 시민들에 대한 배상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4.15 총선 선거전이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포항남 울릉은 지지층을 넓혀가고 있는 여당 후보와 전직 시장, 그리고 강력한 보수 표심을 얻고 있는 야당 신인이 맞붙어 경북 최대 격전지로 꼽힙니다. 이들 후보에게 지역구의 현안이 무엇인지 스스로 질문하고 해답을 들어봤습니다. 김기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허대만 후보는 철강산업 이후의 신성장 동력을 블루밸리에서 찾겠다고 진단했습니다. 제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4년 동안 이 텅 빈 블루밸리를 꽉 채워서 포항의 새로운 성장 동력과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청년들이 돌아오는 포항. 구체적 실행 계획은 현 정부 들어 지정된 배터리 규제 자유 특구의 특성을 살리는 것. 포항의 특징을 잘 살려서 미래형 자동차, 전기차, 자율주행차, 플라잉카 같은 미래형 자동차의 생산 거점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약속을 드렸는데, 미래통합당 김병욱 후보는 경제를 망친 정권의 교체가 포항 시민의 염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치를 바꿔야 합니다. 정권을 바꿔야 합니다. 40대 국회의원 후보, 제1야당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인 저 김병욱을 선택해 주십시오. 국회의원 보좌관 경험을 살려 지역 현안 해결을 이루어낸다는 각오입니다. 울릉도의 대형 여객선 유치,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앞장서서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과 환경 문제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민중당 박승혁 후보,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답게 노동자 권익을 강조했습니다. 노동자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이 노동기본권인 헌법적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지난해 영업이익 3조를 기록한 포스코의 책임과 역할도 요구했습니다. 실제 이익을 가져가는 포스코가 교섭에 나올 수 있게끔 강제하는 공동사용 책임제 도입하겠습니다. 무소속 박승호 후보, 정권 심판 이전에 미래통합당의 잘못된 공천부터 바로잡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시는 많은 분들은 이건 아니다, 이거 포항을 어떻게 보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붕괴에 찼어 저항하기 위해서. 경기 대책으로 장기적으로는 국책사업 유치, 단기적으로는 관광 활성화를 꼽습니다. 생기고 5천원 깎으면 5천원 일자리가 생깁니다. 이것도 하루빨리 좀 곡비를 따와야 되고, 또 지금 가장 시급해야 할 것은 코로나가 풀리면 이 포스트 코로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공식 선거운동 개시 첫날, 후보들은 약속이나 한 듯 형산교차로에 집결해 공단 노동자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대구 경북에서 수성구 갑 선거구도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4선의 두 현역 의원이 맞붙는데 총선을 넘어 대권 의지까지 밝혔습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대구 정치 1번지 대구 수성구 갑에서는 4선 중진 현역 의원이 맞붙었습니다. 범어 만촌 황금동의 낡은 단독주택지 개발과 투기 과열지구 해제 등 공약도 상당수 겹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는 여당 프리미엄을 내세우며 대권 도전까지 선언했습니다. 1호 공약은 청년특별시로 청년 신혼부부 공공주택지구와 창업밸리 조성입니다. 법원 후적지에 로봇산업 연구교육 단지 조성과 육아휴직을 통상임금의 100%로 현실화하겠다는 등의 공약도 내놓았습니다. 제 정치적 모든 자산을 다 집어넣어서 이 대구와 대한민국을 부흥시키는
지역주의를 넘어서는 정말 멋진 대한민국을 만들고 바로 그 기반으로 다음 대통령 선거에 당당히 대구 경북의 대표주자로서 나서겠습니다. 지역구를 옮긴 미래통합당 주호영 후보는 문재인 정권 심판을 내세웠습니다. 주요 공약은 아동 청소년 성범죄 강력 처벌과 엄마와 아이의 휴식을 위한 마더센터 설립입니다. 신서 혁신도시까지 이어지는 도시철도 3호선 연장과 엑스코선 추진 등도 공약했습니다. 내로남불, 그다음에 표리부동의 부정직한 위선 정권입니다. 문재인의 아바타입니다. 이런 실패한 정책들을 비판하거나 브레이크를 전혀 걸지 못한 사람입니다. 친박신당 곽성문 후보는 정치개혁, 국가혁명 배당금당 박청정 후보는 배당금 등을 주장합니다. 비례대표를 완전히 없애고 국회의원 정수는 200명으로 줄이고 사실상 모든 특혜를 없애서 명예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정치개혁과 지금 코로나 시즌에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전부 1억의 돈을 나눠주는 것이 우리 최고의 공약입니다. 그리고 한 달에 150만 원씩. 민주당의 수성이냐, 통합당의 탈환이냐, 5선을 향한 두 후보의 접전에 전국적인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수성갑은 후보 4명이 열전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경영 악화 등으로 사실상의 매각을 추진 중인 포스코 플랜텍의 주주총회가 소액 주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습니다. 포스코 플랜텍이 계획한 감자 방안이 주주총회를 통과하면 소액 주주의 지분 가치가 6분의 1로 감소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는 건데요. 포스코 플랜텍은 주주총회를 오늘 다시 열겠다는 입장입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성진지오텍 합병에 따른 경영 악화 등으로 워크아웃을 선언하고 사실상의 매각을 추진 중인 포스코 플랜텍의 주주총회장입니다. 소액 주주 수십 명이 회의장 곳곳에서 주주총회 개최에 거세게 반발하며 경영진을 향해 언성을 높입니다. 지금 전 재산 날리게 생겼는데 어떤 놈이 가만히 있겠냐. 경영진이 계획한 6대1 균등 무상 감자와 매수 협상자인 유암코의 유상 증자가 통과되면 소액 주주의 지분 가치가 6분의 1로 감소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포스코가 부담됐죠. 감자도 많이 안 됐죠. 된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 특성에서 말하는 파이팅입니까? 특히 대기업의 부실 청산을 위한 무상 감자는 대주주의 책임을 담보한 차등 무상 감자가 일반적인데도 포스코 플랜텍은 균등 무상 감자를 통해 소액 주주의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포스코에서 합병을 무리하게 시도하고 운영을 잘못해서 이렇게 상태가 되어서 나와 있는 상황에서 포스코에서 아무 책임도 없다고 이렇게 유한코라는 투자 회사에 구조조정 회사에 이렇게 헐값에 넘겨버린다는 게. 게다가 포스코 플랜텍은 워크아웃 이후 강도 높은 경영 개선 노력으로 영업이익이 상승하고 있어 재상장 상황까지 고려하면 재산상의 피해는 훨씬 더 크다는 입장입니다. 소액 주주들은 경영진의 계획대로라면 포스코와 포스코건설의 지분은 73%에서 13%로 감소하고 유암코는 71%의 지분으로 경영권을 확보하게 된다며 이는 유암코에 포스코 플랜텍을 헐값에 매각하는 특혜라고 주장했습니다. 투자 회사하고 구조조정 전문 회사니까 이 유한코가 어떤 식으로 나중에 먹튀를 할지 우리는 회사가 제대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을지. 포스코 플랜텍 측은 소액 주주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회사의 워크아웃 졸업을 위해선 감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무산된 주주총회를 오는 3일 속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딴전을 피운다는 말이 있죠. 할 일을 제쳐두고 엉뚱한 일에 매달린다는 뜻인데 대구시가 바로 그 꼴입니다. 코로나19 피해를 줄이라고 정부가 긴급고용 생활안정지원비를 대구에 가장 많이 줬는데 대구시가 이번에도 늑장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태연 기자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그제 지원 대상에서 빠졌던 5개 직업군에게 긴급고용 생활안정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무급휴직 노동자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같은 소외된 5개 직업군입니다. 한 사람에 최대 100만 원을 줍니다.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북에는 각각 370억 원과 330억 원 등 국비 70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전국 예산 2천억 원 가운데 3분의 1을 대구와 경북에 배정했습니다.
대구와 경북이 다른 지역에 비해 피해가 크기 때문이지만 실제 지급을 맡은 대구시는 느긋한 모습입니다. 경상북도를 비롯한 일부 광역자치단체들은 발빠르게 움직여 당장 다음 주인 오는 9일부터 신청을 받지만 대구시는 나흘 뒤인 오는 13일부터 접수를 시작합니다. 최대한 빨리 지급할 겁니다. 저희들도 지금 그래서 시작을 빨리 했는 거고.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에게 주는 긴급 생계자금 지급도 대구가 경상북도보다 늦었습니다. 내부적인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언제 제가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물론 제가 준비하는 데 시간도 물론 걸리지만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크다며 정부에다 대책을 세워달라고 목소리를 높일 때는 언제고 막상 예산을 배정받고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딴전을 피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어제 경주시민 모임 하나 되는 시민의힘은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진보시민 후보 단일화를 촉구했습니다. 시민 모임은 미래통합당 후보 공천은 경주시민을 외면한 막장 공천이었다며 기득권 정당의 거만과 오만을 심판하기 위해 민주진보 진영 후보를 단일화를 요구했습니다. 또 기득권 정당의 특권 정치를 끝내고 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희망 정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 경북 소비자 물가가 조금 내렸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대구 106.09, 경북 104.77로 지난 2월보다 각각 0.2%, 0.4% 떨어졌습니다. 대구에는 신선 채소가 1.1% 올랐고 과일도 6.1% 올랐습니다. 하지만 교통 3.1%, 가정용품과 가사 서비스 0.7%, 오락 문화 0.3%, 주류 담배는 0.2% 떨어졌습니다. 경북에는 과일은 0.7% 올랐지만 신선 채소 1.8%, 가정용품과 가사 서비스 0.6%, 교통 3.4%, 오락 문화 0.3% 내렸습니다. 경주경찰서는 이달부터 관내파출소 22곳과 치안센터 2곳에 민원인 자가진단대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자가진단대에는 체온계와 손소독제, 마스크, 장갑 등 위생용품이 비치돼 민원인들 스스로 코로나19 증상을 확인하고 개인 방역을 할 수 있습니다. 경주교육지원청과 경주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학원과 교습소를 대상으로 합동 지도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경주시와 교육청은 문을 연 학원과 교습소 가운데 50여 곳을 대상으로 예방 물품 비치와 예방 수칙 게시, 그리고 소독 환기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됩니다. 오늘 서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고 봄볕까지 내리쬐면서 경북 동해안의 낮 기온 20도를 넘어가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낮 기온도 어제보다 1에서 2도가량 높겠는데요. 다만 강한 바람에 체감 온도는 다소 낮겠습니다. 오늘도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으로 대기의 질이 괜찮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경북 동해안에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졌고요. 오후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주말 내내 쌀쌀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 18도, 영덕과 포항, 경주가 21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도 맑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16도, 독도 13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맑은 하늘이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다시 봄 날씨를 되찾겠고요.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이 없어서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